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정부가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 9,6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지역발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은 관련 조례에 어긋나고 부풀려진 사업이 많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정마을 지역발전 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39개, 예산은 9,625억 원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강정마을 커뮤니티 센터 건립 등 9개 사업은 이미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강정마을 주민들은 지난 2017년 제정된 주민공동체 회복 지원조례 취지에 어긋나는 사업이 수두룩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함상 홍보관과 해양안보관 설치, 크루즈 터미널 조성 사업 등은 해군의 편익을 위한 것일 뿐 주민의 복지와 치유, 소득과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또한 서귀포 의료원 현대화 사업과 프리미엄 아울렛 조성 등은 지리적으로 강정마을을 벗어났다며 이처럼 당초 취지와 맞지 않는 예산이 전체의 3분의 2가 넘는 7,30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주민들의 소득이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대부분 절반 이상 예산이 줄어들고 공동체 회복 사업은 내용적으로나 규모면에서 상당히 후퇴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지 않은가. 제주도는 강정마을 지역발전 계획을 주민들과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추진해가면서 어떤 필요한 부분은 개선도 하고 그래서 마을 입장에서 우리가 충분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갈 것이지. 적인 채널이 마을이기 때문에 여기껏 하고 저기껏 대응해가면 강정마을 주민들은 조례를 위반한 사업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제주도에 전달하고 설명회를 다시 개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제주 4.3의 역사적 진실에 대한 부인과 비방, 왜곡과 날조,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4.3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해에도 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형법상 명예훼손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지 않은 데다 개개인을 특정하지 않으면 처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옛부터 제주에서는 한라산에 내린 빗물이 지하로 스며든 뒤 바닷가에서 다시 솟아나는 용천수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됐는데요. 최근 용천수가 곳곳에서 말라가면서 제주인의 생명수인 지하수마저 고갈된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려시대 항파두리성에서 몽고에 저항했던 삼별초가 마셨다는 옹성물입니다. 최근까지도 마을 주민과 인근 사찰에서 식수로 써왔지만 지금은 물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맑고 시원한 용천수가 흐르던 수로는 말라버렸고 조그만 웅덩이에 빗물만 고인 채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여기가 물이 수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연꽃도 자랐었고 그 애들이 와서 물놀이하는 놀이터이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물이 흐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한여름에도 얼음처럼 시원한 용천수로 이름났던 오래물도 몇 년 전부터 물의 양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뭄이 심할 때는 물이 아예 나오지 않는 바람에 용천수로 목욕이나 물놀이를 하는 축제도 제대로 치르지 못할 정도입니다. 과거 저희 어릴 때는만 하더라도 그 물이 말라보는 그런 것들은 전혀 거의 없이 아주 극한 가뭄이 아니면 마른 일이 없었는데 요즘은 툭 하면 마르고 이렇게 하니까. 이처럼 제주 도내 용천수 661곳 가운데 3분의 1인 227곳에서 물이 거의 솟아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년 전보다 지하수 관정은 2배로 늘었고 아스팔트가 깔린 도시 면적도 70%나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많이 뽑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류 지역에 내려가는 양은 줄어들 것이고 토지 이용 변화는 아무래도 불포화대가 면적이 굉장히 이제 넓어지다 보니까 함양되는 양 자체가 줄어든다. 제주 지역 인구와 관광객이 늘면서 지하수 취수 허가량이 지속 이용 가능량의 90%를 넘어선 가운데 말라버린 용천수는 지하수 고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농업용 관정의 지하수 이용량 관리가 강화됩니다. 제주도는 지하수 이용량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올해 사설 농업용 관정 1,150곳에 첨단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고 오염 방지 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까지 생활용과 사업용, 공공용 관정 2,520곳에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돼 지하수 적정 허가량과 지속 가능한 이용량 등을 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청정 지역인 제주도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최근엔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까지 발의됐지만 독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경유 차량 감차 정책은 더딘 실정입니다. 박성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처음으로 발령된 지난 5일. 한라산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늘은 온통 뿌였습니다. 중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 탓이 크지만 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트럭이나 SUV 등 경유차에서 나온 미세먼지의 독성은 휘발유차의 2배나 돼서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내 경유 차량은 24만여 대. 전기차가 보급되기 시작한 2011년보다 대수는 갑절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제주 지역 도로변에서 대기질을 측정하는 시설이나 장비는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그 차량 중에서도 경유 차량에서 나오는 물질이 대기 오염 물질이 좀 많이 배출된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도로변 대기 측정소를 세워가지고 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질 때 단순히 경유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경유차의 수 자체를 줄이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체증이 늘어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배기가스가 더 많이 배출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2차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배출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 교통체증이 굉장히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지원금을 줘서 낡은 경유 차량 2천여 대를 조기에 폐차시킬 계획입니다. 이대로라면 5만여 대에 이르는 노후 경유차를 모두 폐차하는 데만 25년이 걸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늘어나면서 고독사와 우울증 등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고 건강도 챙기는 스마트 인형이 보급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66살인 이문규 할아버지는 아내와 사별한 뒤 29년을 홀로 지냈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허리 통증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가기도 힘이 듭니다. 적적한 날을 보내던 중 복지관을 통해 스마트 인형을 선물 받았습니다. 머리를 쓰다듬자 인형이 인사를 합니다. 할아버지, 다 잘 될 거예요. 야호! 사랑한다와 체조하자라는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것은 물론 약 먹을 시간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아주 좋죠, 나한테는. 어떤 면이 좋으세요? 아니, 어느 자식이 밥 챙겨 먹고 약 먹으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식보다 낫죠. 스마트 인형에는 활동 감지기가 달려 있어 어르신들이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돌봄 기관 등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인형을 3개월 이상 사용한 어르신들을 관찰한 결과 우울증과 생활관리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홀몸 어르신을 위한 안전 확인 및 상호작용 기능을 더욱 개선하여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춘천 지역에 보급된 스마트 인형은 60대. 춘천시는 올해 20대를 더 구입해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몸 어르신들에게 우선 지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제 제주도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개수 조정을 거쳐 17억 4,950만 원을 삭감하고 의결했습니다.
주요 삭감 예산은 공항 인프라 확충 관련 해외 시찰 비용 1억 5천만 원과 옛 한라대학교 유지 보수 비용 5억 원 등으로 감익 예산은 모두 내부 유보금으로 전환됐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 오후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봄을 시샘하는 꽃샘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는데요. 현재 기온 6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9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이보다도 더 낮을 걸로 보이니까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찬바람 덕분에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좋음 단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은 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 5도가량 떨어졌고요.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껴있는 모습입니다. 낮 기온은 북부 9도, 서부 14도, 남부 10도, 동부 8도에 머물겠고요.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이 시각 섬 지역은 5, 6도에서 출발하고 있고 낮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9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도 바람이 초속 16m까지 매우 강하게 불겠고 물결도 4, 5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공항은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고 항공기는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꽃샘 추위는 일요일인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상습 지방세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제주도는 지방세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넘게 1,000만 원 이상 납부하지 않은 490명에게 오는 9월 11일까지 납부하거나 소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체납액은 모두 390억 원으로 오는 10월 최종 심의를 거쳐 이름과 나이, 상호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추심 전문가를 활용해 강도 높게 체납 처분하겠다고 제주도는 밝혔습니다. 초지에 불법으로 농사 짓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올 들어 초지에서 콩이나 무, 메밀 등의 농작물을 무단으로 재배하던 12곳 21.5헥타르를 적발해 형사고발했습니다. 지난해에는 28곳 60.6헥타르가 적발됐는데 제주시는 초지 불법 전용이 확인되면 행정지도나 시정명령 없이 바로 고발 조치하고 각종 지원 사업에서 배제할 방침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올해부터 추진하는 중학생 무상교복을 현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어제 도내 학생복 업체들과 협의회를 갖고 사회복지법에 따라 복지 서비스는 현물로 제공하는 원칙이며 학생 간의 위화감이 없도록 학교별로 일괄 구매해 현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청은 오는 6월 중학생 무상교복 예산을 학교에 지원하고 내년 예산에 고등학생 무상교복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를 동북아 환경수도로 조성하기 위해 제주도와 환경부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환경부와 정책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공동으로 구성해 제주를 환경모범도시 모델로 조성하기 위한 추진 전략과 세부 과제 등을 결정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에 첫 실무협의회를 열어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공모를 통해 제주 여성 4.3의 기업과 성평등 의식 실태 조사, 아동과 여성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 등 14개 사업을 선정하고 양성평등기금 1억 8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제주도는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별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성과 공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제주시는 양식수협과 공수산질병관리사 등으로 넙치 식품안전성 단속반을 구성해 118개 양식장을 대상으로 매달 2차례 이상 넙치 출하 전에 안전성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 항목은 항생물질 잔류 허용 기준 여부로 적발된 업체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보조사업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제15회 전농로 왕벚꽃 축제가 오는 29일부터 사흘 동안 제주시 삼도 일동 전농로 벚꽃길 일대에서 열립니다. 축제 기간에 전농로의 차량 운행이 통제되며 버스킹 공연과 관현악 연주, 벚꽃 엽서 만들기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한편 올해 제주의 벚꽃은 평년보다 4일 이른 오늘부터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해 이달 말에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 지역 형사조정 합의율이 60%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된 형사사건 5,400건 가운데 61%인 3,300건에 대해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검찰은 형사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고 피해자는 피해를 회복할 수 있어서 변호사와 법무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사건이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